기념일인 내일 기념식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소개합니다. 100년 넘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던 동학농민군 유해가 조만간 안식처를 갖게 됐습니다. 사연 전해드립니다. 전북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신항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신항의 규모 확대와 정부 투자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이 처음으로 맞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데요.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에는 일본군에게 처형된 한 동학농민군의 유골이 20년 넘게 보관돼 있습니다. 100년 넘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던 농민군 유해가 조만간 안식처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잠들지 못했던 농민군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한국동학당 수괴, 사진 속 유골에 적힌 문구입니다. 박시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유골의 주인은 동학농민군으로 의병투쟁을 주도하다 지난 1906년 일본군에 붙잡혀 전남 진도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조선인의 신체를 연구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고인의 머리를 잘라 자국으로 보냈습니다. 유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1995년 한 일본인 교수가 연구를 위해 홋카이도 대학 자료실을 뒤지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해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안식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도에서는 진도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2번 거절됐고요. 정읍 함천 전적지는 묘지 불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어서 이후 농민군 유골은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곳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어두운 박물관에 갇혀있던 농민군 유해는 다음 달 다시 세상에 나옵니다.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전주 완산 칠봉에 동학농민군 추모시설인 녹두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녹두관은 동학농민군들이 당시 어떤 활약을 했는지 후세에게 알리는 산교육회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저희 전주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주가 갖는 근대 민주주의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야 했던 한 농민군의 사연.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이 발상지인 동학농민혁명은 124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국가기념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동학농민군들이 이루고자 했던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첫 기념식이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데요. 첫 기념식은 어떤 모습일지 조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혁명의 시작과 끝이었던 서울 광화문 광장. 구한말 외세를 몰아내고 봉건제를 무너뜨리려던 동학농민군의 최종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과거 6조 거리 시절부터 민중항쟁의 무대가 됐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 고창에서 시작된 혁명의 얼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를 주제로 한 기념행사는 125년 전인 1894년 5월에 고창으로 되돌아갑니다. 고창 우도농악이 광장에 울려 퍼지며 혁명의 방화쇠를 당긴 무장포고문을 녹두장군 전봉준이 낭독합니다. 전봉준 장군 고창 출신이잖아요. 이 손아중 장군이 고창에서 가장 큰 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가장 큰 병력들이 그런 대의를 세웠다는 면에서 무장봉기의 정신이 동학정신을 관통한다. 추념식에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해 농민군 후손과 시민들에게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미를 담은 기념사를 발표합니다. 이어 배우 한예리 씨가 민족시인 신동엽의 시 금강을 낭송하는데 동학혁명에서 출발한 우리네 혁명사를 하나의 줄기로 연결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항일의병운동과 3.1운동, 60과 같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됐습니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폐막식은 동학혁명의 발원지인 전북의 향토 공연들로 채워집니다. 전주 이 기점놀이는 마을별로 간의 이 갈등과 불화를 놀이를 통해서 소통을 해온 데 대해서 대동정신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정읍시립국악단도 동학혁명을 재현한 창극 천명을 통해 혁명이 꿈꿨던 대동의 세상으로 시민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동학학회와 전주시는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전라도 전주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120여 년 전 농민 봉기의 의의와 동학 정신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가 발상지인 전북 정읍과 전주 등에서 열려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공항, 철도와 더불어 새만금 핵심 인프라지만 민간 투자가 전제 조건이어서 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만금 현지를 방문했는데 새만금 신항 추진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9,400억 원 규모의 1단계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입니다. 방파제 공사는 이미 끝났고 진입도로와 호안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기반 시설의 공정률은 40% 가까운 반면 부두 시설은 제대로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민간 투자를 받지 못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부두 규모도 협소해 기존의 2배인 5만 톤급으로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톤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민자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두 시설의 그 건설 방식을 이것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현지를 찾았습니다. 문 장관은 항만 건설 상황을 살펴본 뒤 부두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현행 민간 투자 방식을 정부 직접 투자로 바꾸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의 요구가 반영되고 기재부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1단계 완공 시점은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쯤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안을 발표한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 대한방직으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컨벤션과 호텔, 쇼핑시설이 포함되면서 비슷한 내용의 대한방직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 자광은 대한방직터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을 요구하며 지난 3월 전주시에 새로운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고층 타워와 쇼핑몰, 3,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1,000억 원 상당의 전시 컨벤션 센터를 기부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쇼핑몰 입주로 주변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종합경기장 개발안은 대한방직터 개발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전주시는 경기장 부지에 백화점 입주를 허용하고 대신 롯데로부터 700억 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기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개발 허가를 조건으로 컨벤션 센터를 내건 자광의 제안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일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다른 공공시설, 전주 시민들의 문화나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월드. 자광 측은 기부를 약속한 1,000억 원으로 종합경기장에 대체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전주시는 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했거나 승인을 했거나 그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광의 쇼핑몰 제안도 전주시엔 부담입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기존 백화점을 확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쇼핑몰 허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민간에서 그 계획을 우리한테 제안한 것은 이게 안 된다는 전제 하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자광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한방직터 개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고창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사흘간 7천여 명의 도내 체육인들이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테니스 코트에 강력한 서브가 꽂힙니다. 코트에 바쁘게 공이 오가며 열띤 경기가 이어지고 득점에 성공한 선수들은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저도 테니스라는 걸 아예 처음 구경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볼링과 테니스 경기를 시작으로 56회째를 맞는 도민체육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은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모두 38개 종목에서 열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는 너무 날씨가 좋았고요. 저희 팀이 첫 게임을 이겨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두 번째는 좀 졌는데 내일 또 한 게임 있으니까 내일 열심히 해서. 조금 전 7시부터 고창 공설운동장에서는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체육인들은 정정당당한 대결을 다짐했으며 개회식이 끝나면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도 이어집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생활체육이 더욱 확산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도 그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군 지역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은 역대 세 번째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종목 본선 경기에는 7천여 명의 선수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재난 대응이 허술하다는 전주 MBC 보도에 따라 오늘부터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재난에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난달 21일과 23일 새벽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며 주민 불편을 초래한 데다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해 화재 등 긴급 재난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가운데 전주에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국토정보공사는 296명 채용에 2,242명이 지원해 7.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내일 전주 비전대와 풍남 중에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0여 명 채용에 14,000명이 지원해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주에서 시험장을 찾지 못해 다음 주 서울에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